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회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LG화학 이 세 개 회사의 자소서 주제가 어떤 점이 다른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주제는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작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작성 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3대 주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 동기하고 경험을 묻는 거하고 포부 이렇게인데, 사실은 제가 경험이라는 거는 빨간 글씨로 해놨고 또 성장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3개 회사의 그 자소서 주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4개 주제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4개 주제고 LG화학이 3개 주제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면 지원 동기는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LG화학에서 묻는데, 삼성은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LG는 직무를 지원한 동기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포부 역시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인데 회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나 비전이 뭐냐를 묻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경험을 묻는 거거든요. 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삼성 같으면 3개잖아요. 성장 과정이 있고, 물론 사회 이슈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직무 적합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 3번을 빼면 1번, 2번, 4번 주제는 사실은 맥락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1번의 회사 선택 이유하고 성장 과정, 특히 4번의 직무 적합성, 요것들이 연관성을 좀 갖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렇게 4개 주제인데 사실은 전부 다 경험만 써달라고 그럽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이 다 경험만 쓰라는 거고요. 이 중에 저는 중요한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수립한 거하고 그걸 어떻게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경험을 써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신입사원 인재상이 그겁니다. 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게 팩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시켜보면 1번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특징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지원 동기 2번의 특성과 성격을 적어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장점과 보완점 차원에서 써달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 의미는 이런 거죠. LG 같으면 사실은 인성검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잘 봐도 인성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탈락시키는 게 LG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하고 연관된 그 자소서 질문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3개 사건을 봤는데 사실은 이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자소서 주제가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직무 적합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직무 적합성을 전공 능력 차원에서 적어달라고 돼 있고, SK하이닉스는 직무 전문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게 뭐가 있는지 적어달라고 돼 있고요. LG화학은 이제 1번에 같이 나오기는 하지만 직무 동기와 함께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적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개 회사가 사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제는 요거 하나입니다.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알려달라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3개사 모두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 검증하겠다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별로 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삼성 같으면 성장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그 본인한테 영향을 준 인물이나 사건을 적어달라고 돼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아까 얘기했자면 최고 수준의 목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LG화학은 본인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얘기를 적어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회사별로 각각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직무 적합성을 어필해 주는 건 어느 회사나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사별로 좀 특이한 차별화가 된 저런 그 항목들을 조금 더 그 관심을 가지고 스토리를 적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지원 동기, 경험, 포부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저는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원 동기는 현재를 의미를 하고요. 포부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이 쓴 자소서의 내용을 보고 임원들이 가장 믿는 거는 현재와 미래는 아닙니다. 과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보고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임원들이 믿는 건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쓸 때 특히 경험을 잘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의 지원 동기를 잘 쓰더라도 과거의 경험으로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빈껍데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점에 대한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작성 팁은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원 동기라는 현재에 대한 걸 쓸 때는 어떤 말포장보다는 저는 진실성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원 동기를 쓸 때 회사에 대한 홍보 내용, 회사의 자랑거리 같은 거를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뭔지를 진실성 있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한 지원 동기보다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성과를 진실성 있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쓸 때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를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용을 해달라고 회사를 설득하는 관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경험을 쓸 때는 내가 그 대학생활 동안에 스펙 경쟁을 해왔다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인생의 어떤 목표가 뚜렷이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을 걸어왔다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강력한 설득 무기는 직무 적합도입니다. 아까 그 3개사의 주제, 자소서 주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직무 적합도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여기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공 성취도인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내가 전공 수업을 어떤 거를 들었고 학점이 뭔지, 사실은 이거 이상으로 내가 전공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공 수업 과목에 대한 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학점을 통해서 내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직무 경험인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랑 연관된 프로젝트나 툴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인턴이나 산학협력 같은 게 있다라 그러면 뭐 그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가진 직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또 하나는 그 직무랑 관련되는 툴 같은 거를 내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게 있다라 그러면 그거를 잘 어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쓸 때는 이 스토리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타 기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 짜임새가 있는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 기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 기법을 가지고 스토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자소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죠. 이제 회사에서의 꿈을 쓸 때는 막연히 그냥 뭐 성장하겠다 아니면 최고가 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차피 엔지니어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엔지니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20년 후에 엔지니어로서 나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잡 디스크립션에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조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엔지니어로서 20년 후에 나의 목표가 뭔지 그걸 명확히 잡아서 자소서에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타깃 회사는 결정을 하셨을 거고요. 직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자소서에 대한 주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3월 초순 되면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자소서를 좀 꾸며주시면 상반기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